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3시 한 4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제 평일에는 이제 오후 장중에 이 주도주를 선정을 해서 뭐 종가 매매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도주로 다음 날에 이제 돌파 매매나 눌림 매매 접근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주도주에서의 매매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눌림에 사느냐, 아니면은 눌림 자리를 안 줬다면 돌파하는 뭐 특정 가격이나 뭐 특정 저항 가격대가 되겠죠. 그 가격대가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특정 목표가를 정해놓고, 네, 뭐 전일 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항 가격대라든지 뭐 그런 가격대를 보면서 돌파 때 매매로 접근을 크게 봅니다. 그 외에는 뭐 어느 정도 높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높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 아니면 이제 하락폭이 깊을 때에 낙폭 과대로도 접근을 하죠. 자, 금요일 날에 제가 선정을 했던 주도주는 코나 테크놀로지 한 종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 마감 후에 이런저런 이제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런 재료들을 한번 봤을 때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상승률 탑 30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뭐 당일에 이제 한 상한가 종목부터 한 10%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어떤 재료로 어떤 뉴스로 인해서 이제 올랐는지에 대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깔끔하게 돼 있는 거를 HTS 상에서도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도 좀 합니다. 30 종목을 다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필터를 조금 합니다. 필터를 하고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선정했던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뭐 상승률 탑 30에서 봤을 때는 코난 테크놀로지는 우선 뭐 급등이 좀 나오긴 했고 14%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기준에서의 필터를 했을 때는 필터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존 주도주였었고 뭐 코난이 나쁘지 않은 흐름세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길래 강하면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주의 광기가 조금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좀 선정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컴 위드부터 남성까지의 오늘은 좀 종목이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종목 정도가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재료 그리고 뭐 차트상 자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괜찮아 보이면은 편입을 시키고 괜찮지 않으면은 제 관점상에서 그냥 제외를 좀 시키겠습니다. 한컴미드는 상한가를 간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월요일 날이면 갭 뜰 거고 갭 떴다가 눌리거나 뭐 달릴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상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하락세에서 지금 현재 단기 테마로 인해서 반등세라고 할까요? 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준상에서는 많이 올라와 봤자 월요일 날에 갭 시세를 준다라고 한다면 어, 시세가 좀 많이 죽거나 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재료를 한번 보면 오픈 AI 대주주격인 뭐 페이팔의 뭐 창업자가 크레센도 한컴위즈 투자 이력입니다. 이력으로 인해서 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엔젤도 AI 관련입니다. 그래서 유엔젤도 한번 보면요. 시간 외에서 이제 떴다가 점상 출발 후에 이렇게 한 20%대 마감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유엔젤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가 나와줬을 때 그럴 때 평균적으로 윗꼬리들이 굉장히 좀 긴 모습들이죠. 뭐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고 여기 구간에서도 그렇고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좀 길게 한번 봐본다면 뭐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 분명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분명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조금씩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시간에 뭐 뉴스로 상한가 갔고 다음날 점상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점상 출발의 음봉이라는 것은 이 구간에 물려있던 매물량들이 탈출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의 변동폭이 네, 기존의 변동폭은 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였고 위로는 뭐 한 두 배 가격 정도 되는 6,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장기적으로 좀 움직였었죠. 그런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020년도 3월달 이때는 이제 코로나발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1,700원까지 빠졌던 것 같고 최근에는 2,6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즘 두 배 가까이가 또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특정적으로 봤을 때 유엔젤은 금요일 날에 고가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뭐 5,000원이나 5,002 가격대, 5,500원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는 차트상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제를 주도주로 선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기술을 한번 보면 김기현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오늘 뉴스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보면 정테마 쪽에서는 김기현 관련주도 좀 보였었고 안철수 관련주도 좀 보였었고 가장 많이 보인 거는 이제 이재명이었죠. 이재명이 이제 검찰 재소환한다 했는데 이제 소환해서 검사를 했는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무튼 뭐 묵비권을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주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김기현 관련주면 나무기술도 있고 브랜드 X도 김기현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나무기술이 한 20%대 마감을 했네요. 20%대 마감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나무기술이 금요일날에 고점 자리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3,600원에서 3,700원 아래면 단기적인 고가권의 저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도주는 두 가지의 큰 전략이라고 했었죠. 주도주 눌림의 매매를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은 눌림을 기다렸는데 눌림 자리를 안 주고 돌파로 연결이 되면서 돌파에 접근을 하느냐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에 3,570원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다른 고점을 한 번 더 만들긴 하겠지만 그 고점 자리가 찐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김기현 관련주로 편입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예전에 상승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김기현 관련주로 편입해서 올라간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력들을 한번 보면 지금은 뭐 정테마로 편입이 돼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 과거에 올랐던 모습들은 윗꼬리가 전반적으로 긴 종목이죠. 그래서 아까 한컴유드랑 뭐 유엔젤이랑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패턴의 종목의 이 특성이 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기술은 뭐 많이 올랐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특정 저항 가격대가 가깝기 때문에 뭐 제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접근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 선익비가 좀 안 맞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하기에는. 자, 그 다음에 FSN은 증권형 토큰 발행 소식으로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제가 이게 지금 남아있으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증권형 토큰이면은 원래 이 종목이 대장으로 치고 올라간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보면 계속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이 이제 돌파가 되고 돌파된 다음에 뭐 종목에 이런 건 나쁘진 않죠. 시총이 지금 한 1,500대이고 뭐 나쁘진 않은 가벼운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에서는 아마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추세가 전환이 되고 올라오는 위치였을 거예요. 저항을 맞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올라가려고 했으나 저항을 맞았고, 이번에 올라가서 돌파하면은 세 번째는 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상에. 그러면 이 가격대에 돌파하면 저는 이제 한 요 정도, 한 5,500원에서 5,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뭐, 얼마가 될까요? 4,300원, 4,100원. 지지라인을 잡아본다면 저는 한 이 정도 잡아볼 것 같습니다. 4,100원, 한 4,300원, 요 정도. 그래서 FSN은 한번 추가를 해놓고 살펴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TCS 같은 경우는 이제 KT가 초거대 관련 인공지능을 한다라는 요걸로 좀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플레이디 그리고 갤럭시아 SM 머니터리 등이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한 거는 이제 KTCS나 KTIS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KTCS라는 종목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주도주로 선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거는 얘보다 강한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갤럭시아 머니라든지 뭐 갤럭시아 S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급등할 때는 플레이디가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할 바에는 그냥 저는 갤럭시아 뭐 SM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 위주로 본다든지, 플레이디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보겠는데, 저는 다 왔다라고 보여져요. KTCS가 뭐 강력하게 더 올라간다면 3,800원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날의 고점 자리가 한 번 더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우선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다른 관련주들 좀 갈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플레이디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이네요. SM도 단기 과열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단일가가 같이 들어갔네요. 이틀째, 하루째, 내일이면 이틀째, 화요일. 네. 저는 한 2월 1일쯤에 볼 것 같습니다. 단일가 해제되는 날에, 단일가 해제되는 날에 2월 1일쯤에 보면 뭐 눌릴 수도 있고 안 눌릴 수도 있고요. 우선은 이제 이 정도의 지금 가격대를 볼 수가 있겠는데, 갤럭시아 머니나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과열에서 5일선 자리 지켜주고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준다면, 저는 한 2월 1일 단기 과열 해제되는 날에 눌림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든지, 뭐 돌파에 접근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특정 가격대를 찾아보면서 한 번은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SM도 여기 잡긴 너무 멀죠. 상한가 한 이 정도? 눌릴 수도 있고 안 눌릴 수도 있고.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이 살만한 그런 메리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과열 해제 이후에 눌리면, 아니면은 이제 눌림이 나오는데 눌림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준다라면 당일에 이제 좀 지켜봤다가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칩. 왜 올랐는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히노의 차량용 고성능 뭐 시스템 온칩 아파치 5를 공급 소식이다.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차트상에서는 추세를 전환을 시켰다가 눌렸다가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고 돌파로 연결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넥스트 칩을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것들은 아마 이 구간에서도 한번 이제 봤을 것 같은
봤을까요? 아마 여기였을까요? 네, 여기였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구간에 봤을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라인들 지금 위에 그어져 있는 라인들은 지금 현재 다 제가 저항 라인들이라고 그어놓은 것 같은데 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했을 때도 저항 라인이라고 그어놓은 것 같아요. 15,200원까지는 못 주고 지금 죽어버린 모습이고 뭐 여기 이제 넘어갔으면은 또 상장의 신고가 돌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 넥스트 칩은 우선 나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규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항 라인대를 그어놨으면 지지 라인대도 한번 그어놔봐야 되겠죠. 자, 요 정도 가격대? 이 정도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정도 주도주 눌림 라인 구간입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이 구간을 안 주고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9,870원 돌파면 만원의 라운드 이제 라운드는 아니죠. 만원은 한번 돌파가 되고 한 1,200원, 300원에 그어놨던 이런 가격대는 한번 충족을 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11,000원까지는 그 급등이 나왔다가 11,000원 부근에서는 크게 좀 크게가 아니라 단기 시세는 이제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일 전반적으로 차트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 칩도 주도주로 다시 한번 넣어놓고 살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는 이제 챗봇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이죠. 보면 이제 챗봇이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챗봇 관련주들이 지금 뭐 셀바스 AI도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뉴로메카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 신규주인 종목들도 많고 공통점이 우선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R을 할 바에는 지금 현재 제가 선정한 강한 종목들 위주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차피 근데 셀바스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옮겨가지고 보기에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놔두고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도 보면 KT와 아마존 관련인데 김기현 관련으로 올랐던 것 같네요. 남성 근데 남성은 아까 나무 기술이 대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남성까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금요일날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편입했던 거는 코나 테크놀로지였는데 오늘 이제 보면서 보니까 FSN도 나쁘지 않고 넥스트 칩도 나쁘지 않아서 두 종목을 추가로 좀 편입을 시켜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금요일 날에 상승률 뭐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는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주들이 17종목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거즘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우선 뭐 미장을 보니까 양호하게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뭐 그렇게 많이 밀려서 마감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상승 최근에 이제 갭이 크게 나온 위치에서 특정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500 몇 선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제 기준상에서 한 2,700선에서 800선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투심의 회복이죠. 거래대금이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양호한 것 같은데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거래대금도 이제 같이 투심도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주 위주로만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 이 느낌보다는 대형주도 들어와 주고 개별로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특정 강한 테마에서도 들어와 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뭔가 새로운 테마가 이제 한두 가지는 생겨야 되겠죠. 지금 생긴 거는 우선 AI 관련이나 챗봇 관련 테마는 생겼는데 그 외에 또 한두 개는 더 생겨야 바로바로 이렇게 자금이 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한번 보면 자, FOMC는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숨고르기에 뭐 미장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하는 연준은 네, 기준금리 인상폭이 25bp로 축소할 것 같다라는 뉴스들도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로 꼽힌 AI 반도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뉴스는 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SK텔레콤이 뭘 한다인데 뭐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KT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주도주의 역할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T 관련주 이거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한국형 AI 풀스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공개했다. 네, 별로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KT, CS, 뭐 IS, 플레이디, 뭐 갤럭시아 형제들은 뭐 단일가니까요. 다시 한 번은 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세가 좀 컸기 때문에 갤럭시아 SM에 맞춰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1월 31일이나 2월 1일, 뭐 2월 2일 이쯤에는 한 번은 시장에 부각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아람코 172억, 빌게이츠 148억, 글로벌 큰손이 점 찍은 스타트업 어딜까? 네, 아람코는 일본 첨단 드론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 하네요. 저 금요일이었나요? 제이시연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긴 했었던 기억이긴 한데 네, 이걸로 드론이 움직일까는 잘, 잘 반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친환경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 친환경 신기술 개발 사업에 1조 7,500억을 이어 투자한 데 이어 온실가스 주범인 소트림을 네, 이거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는 뭐 소트림을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소사료입니다. 이제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육식에 대한 이런 비중이 커지면서 사료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런 게 안 나왔을 테지만은 온실가스 주범인 소트림 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료입니다. 옥수수 사료에 때문에 이 온실가스가 생기는 건데 볼까요? 메탄 배출량 절감. 소트림과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여주는 사료 첨가제를 개발 중인 이쪽에다가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돼가지고 관련주들이 갈까는 좀 싶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뭐 관련 이런 사료주들이 아니라 뭔가 관련된 뭔가가 새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 유니콘 전자상거래 기업 볼트 직원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주인 바뀐 헬릭 스미스 임시 주총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관련이 돼 있나 보네요.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뭐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아마 이게 공매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저점 부근에서 가장 사는 게 낫겠죠. 저점이 깨진다 하더라도 11,600원 그리고 반등이나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14,000원이나 1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 관련해서 5월달에 뭐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임상 관련 그런 뉴스들도
기대를 해볼 만한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 24일 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신규 상장주들이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상장했던 미래 반도체는 정말 오랜만에 따상 출발의 상한가를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고 청약률이 높은 게 스튜디오 미르였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미르가 이제 청약을 흥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약 증거금이 3.8조가 몰렸는데, 아마 10억을 청약을 넣으면 뭐 한 20주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웹툰, 네, 외모 지상주의죠. 외모 지상주의가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이런 제작사로도 보여지고,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지로 편입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미르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관련 웹툰주들 있죠. 뭐 청담 글로벌이라든지 핑거 스토리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SAMG 이런, 이건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부각이 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저는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권리락 발생한 종목인데, 아무튼 네. 뭐 이제 청약은 끝났으니까 상장 당일날에 보거나 이제 상장 전 뭐 이렇게 보면서 엔터주들이 한번 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미래 반도체가 지금 지수도 양호하고요. 투심도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 2월 초에 상장이기 때문에 2월 초에 상장이니까 네, 뭐 마찬가지 스튜디오 미르도 상장할 때 보유 예수 물량 얼마나 풀리는지, 유통 물량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 보면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보였던 뉴스는 챗봇 관련주, AI 관련주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금요일날에 미 버즈피드가 주가가 120% 폭등했다라는 뉴스들도 좀 보여줬고요.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BA도 변호사도 의사도 비켜 인공지능 광풍이다 라는 뉴스가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뭐 타이틀만 보고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보여줬어요. 네이버도 카카오도 초거대 AI에 투자를 한다. 대규모 투자를 뭐 이렇게 한다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카카오도 AI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도 GPT-3 모델의 KO GPT를 개발을 했다. 관련주가 좀 뜨면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도 클라우드 기술과의 시너지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갈 거다. 자, 로스쿨 MBA도 뭐 체포 시정 붙었다라는 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기업, 이렇게 AI 전쟁 참전, 3전까지 넣네요. 한번 볼까요? 저거대 하이버 클로바, 네이버, 카카오 아까 봤고요. 삼전하고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지금 보면 SKT가 코난테크놀로지의 지분을 20%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무중에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인수한다라는 뭐 이런 좀 찌라시도 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것도 크게는 뭐 볼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폰만큼 세상을 흔든다. 챗 GPT 등장에 구글 코드레드 발령. 이것도 이제 뭐 구글 관련 주가 급등을 하면
저는 돌 거라고 봐요. 돌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기다려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단기 테마가 되든지 중기 테마가 되든지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테마주로 이제 돌기 시작하면 그때 봐도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입니다. 30일부터 노 마스크 생활, 뭐,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인데, 이거는 이제 화장품주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실내 마스크 해제 뉴스를 아마 1월 셋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요? 그때쯤에 본 것 같아요. 그때쯤에 봤는데, 굳이, 어, 관련 화장품주들을 봐야 될까 싶었는데 화장품주들이 생각 외로 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해제가 되면 진짜 화장품주들이 다시 오를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올랐던 거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같고 이제 진짜로 30일에 해제가 되면 반반이에요. 뭐 오를 수도 있겠고 재료 소멸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볼만한 것들은 뉴스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스튜디오 미르 좀 상장할 때나 아니면 엔터주 수급이 좀 돌 때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뉴스가 많은 것들은 뭐 내일도 뜰 수가 있겠고 다음 주에도 당연히 강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챗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KT AI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도주는 이제 여기 중에서도 또 돌기는 하겠지만 우선 코난이나 FSN, 넥스트칩 이런 애들도 지켜보면서 눌림에 접근하느냐 돌파에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눌림이면 주도주 눌림 스윙으로 갈 수도 있겠고 돌파라고 한다면 주도주 돌파에 뭐 짧게 단타로도 접근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 뭐 휴일 남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휴일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매매 준비도 잘 하시고 매매 전략들도 보면서 참고하고 매매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